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나온 김순남 할머니는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들을 올려다봤습니다. 65세의 할머니는 새벽 4시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하고 온 길이었죠. 낡은 등산복에는 건어물 냄새가 배어 있었고 낡은 운동화가 주변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선 곳은 테헤란로 대형 빌딩 3층의 KL 부동산 자산관리였습니다. 법인 소유의 이 회사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부동산이었죠. 호텔 로비처럼 화려한 리셉션 데스크가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26세의 리셉셔니스트 박지은이 명품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상담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왔어요. 박지은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블릿을 들여다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죠.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최소 30억 이상 물건만 다뤄요. 알아요. 50억 정도 예산이에요. 박지은의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초라한 할머니가 50억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24세의 주니어 컨설턴트 이수진이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입사 6개월 차인 수진은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였죠. 박 대리님, 제가 대신 상담 도와드릴까요? 너 오늘 레포트 마감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에 할머니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렸죠. 박지은이 수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3층 일반 상담실서. VIP룸은 진짜 고객용이야. 작은 상담실로 안내받은 할머니는 수진이 따라준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은 노트북을 열며 진지하게 물었죠. 할머님, 어떤 물건 찾으세요? 강남역 500m 정도로 1층 상가 있는 건물이면 좋겠어요. 수진이 자료를 검색하며 설명했습니다. 그 조건이면 시세가 80억에서 100억 정도 합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45세의 김태영 팀장이 들어왔죠. 강남 부동산 업계 15년 차인 그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수진 씨 나와봐. 복도로 나간 김태영이 수진을 나무랐습니다. 저런 사람한테 시간 쓰지 마. 보면 몰라. 구경꾼이야. 하지만 팀장님, 3시에 진짜 VIP 오시는데 그분 자료나 준비해. 수진은 할 수 없이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인사하며 연락처를 받았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다시 KL 부동산 자산 관리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차림이었죠. 낡은 등산복과 떨어진 운동화. 박지은이 할머니를 알아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또 오셨네요. 이번엔 리셉션도 거치지 않고 보안 요원을 불렀죠. 저기, 이분 예약 없으면 못 들어가신다고 안내하고 돌려보내세요. 마침 로비를 지나던 수진이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급하게 달려와 할머니의 팔을 잡았죠. 할머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지은이 수진을 막아섰습니다.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죠. 야, 너 실적 압박 그렇게 심해. 아무나 받아.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버릴 수는 없었죠. 대리님, 그래도 오신 분인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55세의 박철수 상무가 내렸습니다. KL 부동산 자산관리의 실질적 운영자였죠. 그는 소란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지은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이분이 자꾸 예약도 없이 오셔서 박철수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코웃음을 쳤죠.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동네 공인중개소 아니에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건물 좀 사려고. 건물? 하, 박철수의 웃음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킥킥거렸죠. 김 팀장, 이리 와봐. 김태영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분 내보내드려. 우리 회사 이미지 있어. 할머니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녹음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진이 할머니를 따라 나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할머님, 정말 죄송해요. 수진 씨, 당신은 잘못 없어요.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습니다. 그 손길에는 이상하게도 여유가 느껴졌죠. 그날 저녁 할머니가 오래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김순남이에요. 아, 사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김상진 변호사는 할머니 남편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법률 자문을 계속하고 있었죠. KL 부동산 자산관리라고 아세요? 네, 강남에서 큰 회사죠. 왜요? 거기가 입주한 건물. 소유주가 누구죠?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김 변호사가 대답했죠. 아, 한성그룹 계열사 건물이네요.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성그룹이라면 우리하고 조금 인연이 있죠. 우리가 20년 전에 그룹 본사 사옥 지을 땅 찾을 때 그 회장님하고 한번 보았죠. 내가 들고 있던 토지 때문에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계약서 검토했죠?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 있었죠. 젊은 시절의 할머니 부부와 한성그룹 황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황 회장이 우리한테 큰 신세를 졌죠. 그럼요. 다른 지주들이 다 거절할 때 사모님 부부만 땅을 파셨잖아요. 그렇죠. 혹시 지금 한성과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요? 사모님 제가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한성의 황준호라고 아버님과 부지 매입할 때 몇 번 찾아뵈었는데 경황이 없어 이제서야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사모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황준호는 한성그룹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48세의 그는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죠. 아버님이 늘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행스럽게도 황 전무는 자기를 알아봐 주었고 정겹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무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신뢰를 하게 되었네요. 지금까지의 정황을 설명하고 황 전무에게 할머니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KL 부동산에서 받은 모욕의 증거였죠.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 회의실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황준호 전무가 건물 관련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죠. KL 부동산 자산관리사와의 임대차 계약 해지건에 대해 확인한 사실 보고해 주세요.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임대기간의 도래로 인해 지금 임대차 갱신을 하지 않아도 저희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되었군.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실시하려 했는데 사모님께 좋은 선물을 할 수 있겠어. 그분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니. 아버님이 아시면 크게 노하실 거야. 임원들은 관련 내용을 듣고 인정하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준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 갱신 불가 통보해. 6개월 안에 나가게. 2주 후 KL 부동산 사무실에 폭탄 같은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박철수 상무가 모니터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임대차 계약 갱신 불가 통보.
사유 직접 사용 예정. 퇴거 기한 6개월. 박철수가 당황해서 한성그룹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대답은 차가웠죠.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 달 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수진 컨설턴트님, 한성그룹 인사팀입니다. 수진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카우트 제안 드리려고요. 저희 신규 부동산 법인의 팀장급으로 저는 경력이 1년도 안 되는데. 김순남 회장님 추천이십니다. 수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김순남 그 할머니가 회장님이라고요? 한성빌딩 VIP 라운지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서자 정장 차림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죠. 오늘의 김순남 어르신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할머님? 수진 씨, 많이 놀랬죠? 할머니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때 황준호 전무가 들어왔죠. 사모님 소개하신 분이 이분입니까? 네, 이 친구만 절 제대로 대해준 사람이었어요. 황준호가 수진에게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연봉 1억 2천의 성과급 별도. 어떠신가요?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명함을 꺼냈죠. 순남물산 대표이사 김순남. 30년 동안 수산물 도매업을 했어. 법인 매출만 연 200억이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처음엔 그냥 정말 건물을 사려고 들어갔어.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날 너무 화가 나게 하더라고. 그리고 수진 씨만 날 따뜻하게 대해 주길래 이 사람이 언제까지 주변의 시선을 이기고 날 대해줄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 그래서 시험을 해본 거야. 수진 씨는 끝까지 날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길래 전무님에게 추천하게 되었지. 아니면 뭐 내가 데리고 가던지.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6개월 후 KL 부동산은 강남을 떠났습니다. 대체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죠. 한성그룹이 계약 해지한 곳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상무는 1인 중개소를 차렸습니다. 강남은 꿈도 못 꾸고 외곽에서 시작했죠. 김태영 팀장은 평사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박지은은 1년째 백수 생활 중이었죠. 반면 수진은 한성 부동산 자산관리의 최연소 팀장이 됐습니다. 그녀의 철칙은 단순했죠. 정장 입은 사람보다 작업복 입은 사람을 더 정중히. 5년이 흐른 뒤 강남 부동산 업계에는 전설이 하나 생겼습니다. 할머니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였죠. 신입 직원 교육장에서 강사가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약 없는 손님이 진짜 큰 손일 수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였죠. 박지은은 결국 다른 부동산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진 모습이었죠. 누가 와도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면 직접 차를 대접했죠. 어느 날 동료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한번 당해보면 느끼게 되어 있어.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진심으로 고객을 대해야 한다는 걸. 박지은의 대답에는 뼈아픈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김순남 어르신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것이 삶의 낙이었죠. 직원들은 이 할머니가 200억 매출 회사 사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여전히 현장을 지켰죠. 어느 날 수진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여러 지점을 관리하는 본부장이 된 수진이었죠. 할머니, 저 결혼해요. 그래. 축하해.
저번에 데리고 온 놈이랑 하는 거야. 인사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결혼이야. 너무 빠른 거 아니여? 줄에 좀 서주세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꿨잖아요. 결혼식이 끝나고 할머니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작은 선물이야. 잘 살아. 수진이 봉투를 열어보니 건물 한 채에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역삼동의 작은 상가 건물이었죠. 시가 15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내가 따라준 차값이야. 할머니가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여전히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엄이 있었습니다.